26번부터가 아마 옵션 가격 결정 모형 관련 내용인데 두 가지가 있죠. 이항 모형, 블랙슐조 모형. 이항 모형 쪽에서는 거의 계산 문제가 시험에 주로 나오죠. 거꾸로 블랙슐조는 블랙슐조 모형 사항의 ND1, ND2 값의 의미 그러한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말 문제 가능성은 블랙슐조가 오히려 높다고 보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26번. 자, 콜옵션은 주가가 상승할수록 유리한 옵션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확률이 높아지면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의한 콜옵션 가격도 높아진다. 주가의 상승 확률 또는 하락 확률, 이건 이항 모형에서 옵션 가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최종 옵션 균형 가격은 주가 자체의 상승 하락 확률이 아니고 뭘 통해서? 위험 중립 확률 또는 해지 확률이죠. 요 값에 의해서 옵션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될 뿐이고 주가 자체 상승 하락 확률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확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옵션 가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27번. 자, 두 개는 세트로 좀 정리하셔야 돼요. 이항 모형이 갖는 기본 특성 중에 하나죠. 주가 상승 하락 확률과 아무 관계없다. 또 하나는 투자자 위험 태도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27번.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의하면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평가하는 옵션 가격과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평가하는 옵션 가격은 동일하다. 곧 위험 태도와 옵션 가격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28번. 주식과 무혐 채권을 적절히 이용하면 콜옵션과 동일한 손익 구조를 갖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 기출문제 문장인데 이 문장도 2차까지 공부한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기본서만 공부한 사람들은 해석이 좀 쉽지 않은 거죠. 주식과 무혐 채권을 적절히 이용하면 콜옵션과 동일한 손익 구조를 갖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항 모형에서 옵션 균형가 구할 때 대표 논리 두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무위험 해치 포트폴리오, 두 번째가 위험 중립 확률이죠. 그 중에 무위험 해치 포트폴리오로 접근하게 되면, 자, 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콜이니까 주식을 한 주 매입하면서 콜을 적절하게 결합해서 매도하면 얘를 통해서 소위 무위험 해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죠. 무위험 해치 포트폴리오라는 걸 그냥 무위험 자산 또는 무위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두 개 결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걸 변형해서 다양한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볼까요? 주식과 무위험 채권을 적절히 이용한대. 주식을 일로 넘기든지 무위험을 넘기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한쪽이 뭐가 돼? 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무위험 채권을 잘 섞으면 결통해서 콜과 동일한 손익 구조를 갖는 복제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다. 29번부터는 블랙슐조 모형이군요. 블랙슐조 모형은 옵션 만기일 주가가 정규 움프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블랙슐조의 가정 중에 하나가 로그 정규 움프예요. 단순히 정규 움프 그러면 맞는 걸로 보셔도 돼. 단 여기에서는 옵션 만기일 주가가 정규 움프다 이렇게 표현했죠. 요게 틀린 거예요. 블랙슐조가 얘기하는 정규 움프는 매 순간마다의 주가야. 블랙슐조는 주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걸 전제하죠. 그 매 순간 주가가 로그 정규 움프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게 돼요. 만기일 주가 여기 틀렸어요. 30번. 블랙슐조 모형에서 ND1 빼기 1은 유로편 풋옵션의 델타다. ND1 빼기 1이 유로편 풋옵션의 델타다. 블랙슐조 모형 공식을 잠깐만 보실게요. 위의 식이 콜 가격 결정식이죠. 콜 결정식과 풋콜 등가를 전문가하면 밑에 거 풋 가격식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죠. 델타라는 건 뭐예요? 델타는 주가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 변화 민감도죠. 그럼 콜 가격은 주가 변화분의 그에 따른 콜 가격 변화의 비율을 측정하시면 되죠. 풋옵션 델타 마찬가지로 주가 변화에 대한 풋 가격 변화 비율. 블랙슐조는 연속 모형이잖아요. 수리적으로 주가 변화를 0으로 수렴시켜. 그럼 결국 뭐가 돼? 미분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블랙슐조 콜풋 가격식을 주가로 미분한 게 각각 콜풋의 델타예요. 콜 가격 미분하면 얘만 남아요. 요게 콜 델타.
풋각 미분하면 요렇게 남아요. 요렇게 되죠. 요게 풋옵션 델타예요. 그럼 ND1이 콜 델타니까 풋 델타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콜 델타 또는 콜 델타 빼기 1 이렇게 돼요. 우선 좀 전 그 문제 자체는 바로 이 부분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D1. 그럼 얘도 마이너스 집어넣어 정리하면 ND1 빼기 1 곧 콜 델타 빼기 1 같은 거죠. 요게 풋옵션 델타다. 다시 보시면 ND1 빼기 1이 유로편 풋옵션의 델타다. 좀 유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블랙숄저 모형도 기본적으로 유로편 옵션 평가 모형이니까 블랙숄저 통해 나온 결과가 유로편 옵션 거의 델타가 되는 거예요. 맞죠? 31번 블랙숄저 모형에서 ND2 옵션 만기일에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오염 중립 확률. 맞는 편이죠. 만기일날 콜이 인더미 상태가 될 오염 중립 확률. 조금만 더 추가로 정리하자면 내가격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 뭐가 똑같아요? 내가격 상태에 있어야 옵션이 행사가 되죠. 따라서 내가격 상태가 될 오염 중립 확률 이퀄 만기일날 콜옵션이 행사될 오염 중립 확률 이와 같은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키면 또 뭐와 같은 걸까요? 만기일날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높아야 행사가 되죠. 따라서 이 세 가지 표현은 같은 거예요. 내가격 상태가 될 오염 중립 확률, 콜옵션이 행사될 오염 중립 확률, 만기일날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더 높아질 오염 중립 확률. 정리하는 김에 풋옵션 거와 관련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ND2가 콜 입장에서 요라는 의미야. 그렇다면 1-ND2 요 값이 풋옵션 입장에서 같은 의미가 돼요. 만약 ND2가 0.6인 콜옵션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1-ND2는 어떻게 될까요? 0.4가 되겠네요. 우선 얘 확인할까? 주가가 만기일날 행사가격보다 높을 확률이 60%죠. 그럼 낮을 확률이 40%겠죠. 요 40%는 주가가 낮을 확률. 풋 입장에서는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행사가 되는 거 그게 내가격이죠. 요것만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높을 확률이냐 낮을 확률이냐, 내가격이다 행사 확률이다 라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32번 옵션의 델타는 기초상 가격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 민감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좀 전에 수식으로 설명드렸죠. 기초상 가격이 1% 변화할 때 옵션 가격이 몇 % 변화한지를 나타낸다. 기초상 가격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 민감도다. 요건 맞는 얘기. 델타는 가격 민감도예요. 가격 민감도 또는 절대 민감도예요. 주가가 1원 변할 때 콜프 가격이 각각 몇 원 변할 거냐?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초상 가격 주가 1% 요게 아니고 1원 주가 1원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 변화를 금액으로 측정한 민감도예요. 33번 일반적으로 콜옵션 델타는 양, 풋옵션 델타는 음액 값을 시킨다. 콜 델타가 ND1이었죠. 풋 델타가 ND1 빼기 1이었죠. 블랙숄저에서 ND1이 뭐야? D1까지의 누적 확률, 일종의 확률이죠. 확률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에서 1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콜 델타 ND1은 0에서 1, 양 맞죠? 풋옵션 델타는 ND1 빼기 1이었죠. 요건 ND1 빼기 1이잖아. 그렇다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콜 델타 ND1이 만약 0이면 요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반대로 ND1이 1이면 콜 델타가 1이면 요거는 빵이 되겠네요. 그래서 콜 델타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니는 거고 풋 델타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요. 따라서 통상 콜 델타는 플러스, 풋 델타는 마이너스. 이거 맞는 얘기죠. 34번 어떤 콜옵션의 델타가 0.8이면 동일 조건 풋옵션 델타는 마이너스 0.2다. 이거 그냥 바로 확인하면 되겠네. 콜 델타 0.8 집어넣어요. 풋 델타 마이너스 0.2 맞죠?